17일차. 자, 17일차는 독해 4부분 실전 연습으로 들어가는데 앞에 전략 PT에 나와 있는 어휘들이 너무 중요해요. 일단 전략 PT 어휘를 먼저 외우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식을 좀 공부를 다시 할 텐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3일차에서 저희가 독해 4부분 푸는 방식을 처음 다뤘었는데 항상 이 한 지문에 네 문제가 있고 이 네 문제는 제가 유형별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75% 정도의 확률로 1유형, 바로 질문에서 힌트가 나가는 유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2유형은 알 수 있는 것, 옳은 것, 틀린 것. 그렇죠? 그 다음에 3유형은 제목이나 주제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과연 그런지 오늘은 정말로 실제 문제풀이가 아니라 이 문제 보는 방법 요걸 같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부터 바로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풀이를 할 것이 아니라 풀이는 뒤에 해설집에 잘 나와 있으니까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은 질문에 힌트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보시면 알겠지만 비엔니의 디커, 为什么感到懊恼? 여러분들 아마 이 비엔니의 디커란 말이 너무나 낯설어서 벌써 어렵다고 느끼실 텐데, 간다오란 말 썼으니까 느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비엔니의 디커는 사람일 확률이 제일 높죠. 그러면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장문이 아니니까 비에씨 아니면 비에란 사람이 왜 아오나오함을 느꼈는가? 아오나오도 물론 이제 단어 뜻을 안다면 단어가 바뀌어서 나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라면 저 단어를 찾아가시면 되겠죠. 그렇죠? 아오나오는 뭔가 우리가 짜증이 좀 나는 거, 뭔가 이렇게 언짢게 생각된 거, 언짢은 마음을 아오나오라고요. 그럼 분명히 본문에서 뭐가 있다. 이 비엔니의 디커란 사람이 뭔가 언짢음을 느꼈어. 근데 이유가 뭐냐고요. 왜 그러냐고. 그럼 이제 보기를 통해서 요 중에 하나 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찾아가지 마시고 뭐부터 확인해라? 보기부터. 따오초얼러 롱예란 말은 뭐냐면 내가 용액을 부어야 돼요. 롱예가 용액이죠. 용액을 붓는데 A 비커에다가 부어야 되는데 B 비커에다가 부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 들이부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要花时间打扫破玻璃. 시간을 써야 된대요. 무슨 시간? 이 청소하는데, 뭘 청소하는데? 포玻리, 뭔가 부서진 유리를 청소하는데 시간을 써야 돼서. 그러면 이 내용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유리가 깨졌거나 유리 파편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 시간을 써야 돼서 좀 짜증이 났다, 언짢게 생각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现实验结果与假设不符.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험 결과가 이 가설과, 그러니까 내가 예측했던 가설과는 들어맞지가 않는 거죠. 내가 추측했던 것과는 결과가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没有多余的 샤오핑. 자, 샤오핑이라는 단어가 본문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플라스크라는 뜻인데, 플라스크는 왜 우리 과학 실험 같은 거 할 때 이거를 삼각 플라스크라고 하잖아요. 여기다 용액을 담아서 막 끓이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끓일 수 있는 병, 꼭 삼각 플라스크가 아니더라도 끓일 수 있는 병, 그러한 우리 화학 용기, 그것을 플라스크라고 하고 여기서는 샤오핑으로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남는 이 샤오핑이 없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용액을 잘못 들이부었는지 아니면 이 파편을 치우는데 시간을 써야 돼서인지 가설과 안 맞는지 아니면 이 플라스크가 남은 플라스크가 없는지 요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2번도 보겠습니다. 2번도 질문에서 힌트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根据第二段那只烧瓶이라고 했어요. 자, 2단락 힌트입니다. 그러면 그 플라스크는 계속해서 플라스크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 플라스크는 어떻게 되었느냐? 遇到空气会变色. 공기를 만나면 변색된다.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瓶壁上有保护膜. 자, 이 벽면에 보호막이 있다. 그 말은 잘 안 깨진다는 소리가 되겠죠. 材质十分罕见. 자, 이 재질, 이 병이 되어 있는 이 플라스크를 만든 재질이 드물다, 매우 드물다, 보기 드문 재질로 되어 있다. 比其他烧瓶薄, 보는 얇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뭐보다, 플라스크보다 얇다. 바오라고 읽는 게 맞겠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比其他烧瓶薄. 그래서 다른 기타 플라스크보다는 얇다. 그래서 두꺼움이 아니라 얇다라는 개념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플라스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 이 두 문제는 첫 번째는 얘가 좀 언짢음을 느꼈다를 찾아가서 보기 A, B, C 중에서 맞는 걸 고르시면 되겠고, 2번은 2단락, 즉 북한 띄워서 나와 있는 2단락에 가셔서 이 샤오핑, 플라스크가 공기를 만나서 변색이 되는지 아니면 보호막이 있는지 아니면 좀 드문 재질로 되어 있는지 다른 병보다, 다른 플라스크보다는 얇은지를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항상 저희가 일치하는 것, 틀린 것, 아니면 알 수 있는 걸 하는데, 관이 비엔니의 디커. 자, 항상 이야기 글에서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면 이 사람의 정보가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것 같은데요. 베네딕투스라고 해서, 시 이외의 보스, 박사이다. 그러면 지문 중에 박사란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A가 정답 끝나버려요. B는 위시 부고 렁진. 이를 만났을 때 냉정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를 만났을 때 긴장을 하거나 상당히 당황을 한다면 정답이 맞아. C. 被挡风玻璃划伤了.挡风玻璃라는 것은 바람막이 유리를 얘기하는 건데 나중에 오늘은 아마 차 바람막이 유리, 우리 차의 앞창, 앞유리 있죠. 우리가 시야가 보이는 앞유리 같은 거 이런 거로 이제 당풍볼이라고 해요. 이 당풍볼에 의해서 화상러는 베어서 상처를 입었다는 뜻이에요. 유리 같은 거나 칼에 베어가지고 상처를 입은 거를 화상러라고 하는 거예요. 获得了物理学奖. 물리학상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있다면 정답 D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 박사였냐, 냉정하지 못하냐, 아니면 배였느냐, 아니면 물리학상을 받았느냐, 거기서 실제로 나온 사실만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빨리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最适合做上文标题的是. 자, 标题나오면 무조건 제목 묻는 문제예요. 제목. 그럼 위에 있는 문장으로 아직 내가 문제는 안 풀었기 때문에 오늘 문제풀이가 아니라 지금 보기를 어떻게 보는지, 질문을 어떻게 보는지만 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미 위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나온 거예요. 샤오핑, 뭔가 플라스크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도 유리라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유리가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자, A를 봅시다. 항상 제목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거꾸로 이 제목들로 내가 금방 이 글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如何减少交通事故? 어떻게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느냐? 그럼 위에서도 다 교통사고와 관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지문 내용에서 교통사고란 말이 나오긴 하지만, 왜냐하면 제목이 어떻게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느냐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나의 방법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해야 되겠죠. 얘가 답이 되려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답일 확률이 제일 적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B는요, 超算纤维素的发现. 자, 단어가 어려워요. 그쵸? 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에 해설지를 보면 해석이 나와 있는데, 좀 어려워요. 니트로셀룰로스라는 이 화학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발견인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발음을 못하더라도 이 글자가 계속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小标签大作用. 자, 작은 라벨로 큰 작용을 일으키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작은 라벨의 큰 작용. 그러니까 뭔가 라벨에 대한, 라벨도 작은 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라벨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 장자의 샤오핑 중 더 지위. 자, 장하면 숨겨져 있다. 짜이가 있으니까 이 속에 숨겨져 있다. 어디에? 샤오핑 중, 오늘 플라스크 계속 나오고 있죠? 이 플라스크 병 속에 숨겨진 기회라고 해서 결국 뭐냐면 플라스크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고, 이걸 통해서 이 주인공이 어떤 기회, 비에니에 디커라는 사람이 어떤 기회를 얻었다라는 내용이라면 D가 정답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제가 내용을 알아서도 있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지문을 해석하는 능력과는 별개입니다. 요 내용을 봤을 적에 플라스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 베네딕투스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 이야기가 나오면 뭔가 어떤 어려움을 딛고 성공하는 내용이라든지 이 사람의 특이한, 그쵸? 이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위에서 봤을 때 보시면은 뭔가 깨진 유리, 플라스크, 보호막, 이런 것들 나온 거 봐서는 분명히 플라스크에 대한 내용이 맞단 말이죠. 그리고 분명히 이 사람이 성공했다는 내용이라면 이런 플라스크를 통해서 뭔가 기회를 얻었다. 이런 내용이 가장 적절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기, 물론 이제 문제를 정말로 확인은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내가 질문과 보기만 잘 봐도 대충 답이 뭐가 될 건지는 조금 예상이 되셔야 돼요. 그거는 물론 한 지문 가지고는 연습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뒷지문 보면서 제가 어떻게 질문을 처리하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 문제 먼저 풀고 이것들을 확인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자, 다음 질문도 바로 보기 문제 질문으로 왔습니다. 자, 5번 볼게요. 鸟类歌声为什么会不相通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인류형이 많은데, 鸟类, 조류죠, 조류. 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들의 울음소리. 그쵸? 뭐, 노래소리라고 해서 진짜 뭐 노래가 아니라 지저귀는 소리겠죠? 왜 서로 다른가? 왜 다른가?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거 일단. 근데 왜 다른가? A. 肺部的工作原理有差别. 폐부에 있는 일 원리가, 폐부가 일하는 원리가 달라서. B. 성대의 호흡 부위, 여기서는 보라고 읽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성대가 호흡, 두께, 그쵸? 이 두껍고 얇은 정도가 달라서. 민관 파다 정도 부위양. 자, 명관이라는 것은 나중에 해설서로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들의 여기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민관, 해석이 뭔지, 명관이 뭔지 몰라 상관없어요. 발달 정도가 달라서.
D. 发生器官的位置不同. 발성을 내는 이 기관이 위치가 달라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폐부 일원리를 설명했는지 아니면은 두께를 설명했는지 이 민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지 아니면 발성 기관 위치에 대해서 설명했는지를 확인하시면 왜 다른지 이유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답이 하나가 나온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문제. 鸟类唱歌主要是为了. 그러면 이 새들이 왜 노래를 그러니까 부르는가? 즉 왜 지저귀는가? 무엇을 위해서? 寻找昆虫, 곤충을 찾기 위해 먹이죠. 그렇죠? 排出体内的废气. 몸에 있는 안 좋은, 체내에 있는 안 좋은废气하면 폐기가스인데 우리 뭐 동물한테는 폐기라고 하긴 그렇고 안 좋은 가스를 배출하기 위해서. 取悦人类,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向同类传递信息, 같은 종류, 그러니까 다른 새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 딱 봐도 아닌 건 뭐인 것 같아요, 그렇죠? C랑 A는 아닌 것 같죠, 그렇죠? A와 C, 물론 이제 곤충을 찾기 위해서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쥐적이는 것은 뭔가 얘네들끼리 의사소통이란 건 아마 상식으로 좀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일단 뭐 인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걔네들이 뭐 굳이 사람들을 기쁘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기만 보고, 질문 보고 보기 보면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것이 살짝 보일 거예요. 뭐 여기서 확정을 지으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결국 이 질문을 찾아가서 노래를 부른 이유가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거기서 확인을 하시는 거지만 이렇게 보기를 잘 본다는 것은 눈으로 단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이해하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세 번째 문제죠. 关于鸟语唱片可以知道什么라고 했어요. 자, 鸟语唱片이란 것은 조류 언어 음반인데 이 책 본문에서 보면 조류 음반을 낸다는 거, 조류 언어. 그러니까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가지고 음반이라고 하면 우리 CD라든지 옛날에 디스크판 이런 걸 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새들의 언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 문제가 이 왜 지저귀는가 언어로 쓴다라는 거죠. 언어로 쓴다는 것은 그 의사 전달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앞에 있는 6번 문제가 D라는 것을 훨씬 더 뭔가 신뢰를 좀 더해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알 수 있는 거, 왜 그런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역시 알 수 있는 내용, 일치하는 내용 혹은 불일치하는 내용이 두 번째 유형인데 알 수 있는 거니까 일치하는 내용을 찾는 거야. 鸟类唱歌之谜, 미는 수수께끼죠. 그래서 조류가 노래를 부르는 수수께끼, 왜 노래 부르는지 수수께끼에 대해서 알 수 있다. 有些可以用来保护庄稼. 어떤 것들은 농작물을 보호하는데 용라이 하면 뭐뭐에 쓰다는 표현이에요. 농작물을 보호하는데 어떤 것들은 쓸 수가 있다. 그 음반을요. 그 다음에 与鸟语词典出现的更早. 자, 鸟语词典이란 것은 이 새들의 조류 사전이겠죠. 우리 조류 언어 사전보다는 훨씬 더 일찍 출현했다라는 뜻이에요. 더 일찍. 그 다음에 收录了近千种鸟类的声音라고 했어요. 그러면 쇼룰러는 여기서 담아냈다, 녹음을 담아냈다는 거죠. 1000가지 종류 가까이 되는 이 새들의 노랫소리, 목소리를 녹음을 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 중에서 일단 요 창피엔을 찾아가셔서 여기에 맞는 내용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 똑같죠. 요번에도 注意适合做上文标题的是 标题나온 문제가 제목이라고 했었습니다. 딱 봐도 알겠지만 위에서 이미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맞습니까? 요거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鸟类唱歌之谜, 새들이 노래를 부르는 수수께끼. 7번하고 그 8번의 A가 똑같지만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보기에 이제 담긴 의미는, 그러니까 보기가 답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보기가 똑같은 보기가 나왔네요. 드문 경우에요. 关爱动物人人有责. 자, 동물에 관해서 동물에 관심 가지고 사랑 가지는 건 사람마다 다 책임이 있다는 뜻이야. 그다음에 森林里舞蹈家们, 숲속에 있는 춤추는 사람들, 춤추는 전문가들, 그러니까 춤꾼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얘는 춤추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때까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좀 답이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죠. 그렇죠? 谁来为动物扰民买单. 扰民买单좀 어렵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라오미 마이단이 여기서는 이제 누가 동물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위해 돈을 낼 것인가. 마이단이 우리가 한턱 쏘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폐를 끼치다,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위해서 돈을 낼 것인가. 뭔가 추상적이면서 위에 있는 내용과 안 맞다. 그렇죠? 왜냐하면 새 지적인 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사람을 괴롭힌다는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B가 답이 되려면 제가 뭐랬죠? 제목이 되려면 얘를 이제 기준으로 제목으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얘는 동물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오로지 위에서는 조류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럼 얘는 두 개는 딱 봐도 아니고, 그리고 새들이 지적이는 게 나오기 때문에 가수들이라고 한다면 좀 어울릴 수 있지만 춤꾼이라고 한다면 전혀 맞지가 않죠. 무용수들이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미 딱 봐도 A라는 거 알 수 있고, 요거는 전체 내용이 새들이 지저귀는 새들의 언어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같이 공부하는 게 지금 문제가 답이 어디에 있는지는 이미 해설서에 있습니다. 그거 찾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을 잘 보고 보기만 잘 봐도 얘네들이 뭐에 관한 내용을 얘기할 건지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 이 능력이 상당히 6급에서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능력이 없으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해석 실력이 100%, 즉 중고 실력이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고수여야지만 해석을 하고 다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질문을 보고 보기를 보는 파악하는 능력을 더 빨리 키우시기 바랍니다. 역시 다음 지문의 질문과 보기 보면서 또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세 번째 지문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뭐라고 나왔냐면, 자,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죠. 이 말이 있는데, 注意可能是什么意思? 물론 이 말의 뜻을 알면 되게 쉬워요. 30년河东, 30년河西. 30년은 하동, 강의 동쪽, 30년은 강의 서쪽. 이런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안다면 바로 답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거는 이 뜻을 몰라도 이것을 단어로 기준으로 찾아가서 주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A. 人生变化无常. 인생은 변화무쌍하다. B는 뭐라고 했냐면 做事要循序渐进. 6급 단어네요. 순서에 따라 점차 전진하다. 그러니까 뭐 스텝 바이 스텝 같은 느낌이에요. 한 걸음씩 일을 할 때는 순서대로 전진을 해야 된다. 要学会换位思考. 换位思考는 보시면 알겠지만 자리 바꿔서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로 역지사지 같은 거죠. 네, 입장 바꿔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B는 生活不会一帆风顺. 一帆风顺은 돛단대 바람도 순풍, 즉 일처리가 순조롭다라는 뜻인데 부후이라고 했으니까 생활이 순조롭지 않음을 나타낸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인생 변화무쌍, 순서대로 차근차근 전진, 입장 바꿔 생각, 그 다음에 순조롭게 일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 근데 30년 바뀌는 거고 주변 내용이 바뀌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답이 뭔지 대충 짐작이 오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 내용에서 이 단어는 자꾸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이 단어의 뜻을 모른다면 이 단어를 기준으로 앞뒤 내용이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는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답이 금방 나올 겁니다. 자, 10번 두 번째 유형, 역시 첫 번째 유형의 문제죠. 두 번째 문제니까 띠산 또한 조야오시 안 까서 역시 3단락에서 힌트가 나온다는 거 알려주고 이 3단락 전체가 우리에게 뭘 알려주느냐. 그럼 3단락 전체를 다 보시면 좋은데 3단락 전체가 내용이 길다면 얘는 지금 딱 봐도 사설이죠. 그렇죠? 사설이면 마지막 문장. 그렇죠? 3단락에서 마지막 문장. 요것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别忘掉过去 과거를 잊지 마라. 그럼 과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야오 징하오 징텐. 거꾸로 얘는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잘 꾸려라. 그러면 오늘에 대한 핵심이 나오겠죠. 그렇죠? 不能只顾眼前利益. 눈앞의 이익만 뭐 할 수 없다? 돌볼 수 없다. 그럼 이건 지금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게 더 중요하다. 멀리 내다봐야 된다든지, 그렇죠? 마지막 D는 人生应该过得从容不迫. 총롱부포가 태연하고 상당히 느긋한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인생은 마땅히 느긋하게, 태연하게, 침착하게 보내야 된다라는 침착에 집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잘 이해하신다면 과거에 집중, 과거 잊지 마라, 오늘 잘 경영해라, 눈앞의 이익만 보지 마라, 아니면 태연해야 된다. 그러니까 3단락에서 주로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한 문장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단락은 요거를 핵심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라고 하고 찾을 수가 있다는 거에서 똑같이 1유형, 질문에서 이미 힌트가 나온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 두 문제 더 볼게요. 자, 세 번째 질문엔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입니다. 根据上文下列哪项正确? 그렇죠? 우리 항상 이 유형이었죠. 이 유형은 일치하는 거, 윗글에 일치하는 거, 나시ang 정确니까 일치하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昨天其实很短. 어제는 사실은 짧다. 어제라는 게 시간이 짧다라고 나온다면 얘가 정답이겠고, 明天比今天更重要. 자, 보기에서 빗자문 나오면 얘만 뭐라고 했죠? 내일이 중요하다. 내일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나왔다면 얘가 정답이겠죠. 胜利和失败会相互转化. 자, 승리와 실패는 서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들, 뭐 승리는 상당히 이겼으니까 좋은 거겠죠. 실패, 좌절 이런 것들이겠죠. 이것들은 서로 바뀔 수 있다. 每个人的人生都是圆满的. 모든 사람의 인생은 상당히 원만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모든 그쵸, 인생이 원만할 리는 없겠죠, 그쵸? 이런 것들은 너무 극단적이네, 그쵸? 이런 것들은 답이 될 가능성이 적은데, 위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아까 오늘, 내일, 어제 다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 도대체 뭐가 중요하단 걸까, 그쵸? 요거에 좀 집중을 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最适合做上文标题的또标题제목이죠. 오늘 유난히 마지막 문제는 제목이 많네요. 자, 제목이 나왔어요. 机遇改变人生. 자, 기회는 인생을 바꾼다는 뜻이. 그럼 얘는 기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쵸? 要学会给自己减压.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줄일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얘는 스트레스 줄이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어야 돼요. 把握现在经营人生. 자, 지금을 잡아서
쫙쥐의 뜻이거든요. 우리 왜 영어에서 영어가 아닌가? 라틴어에서 카르페디엠이라고 해서 자기 이제 좌우명을 삼는 사람 많죠. 현재를 즐겨라. 지금을 잡아라.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잡아서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이라고 하면 내일과 어제가 아니라 오늘 진텐이 되겠죠. 오늘을 잡아서 인생을 경영해라. 꾸려라. 빙동산츠 페이르 즈한. 자, 이 나온 김에 외웁시다. 자, 이건 보기로 잘 나오기 때문에 빙동 삼척 무슨 말이냐면 얼음 삼척을 얘기해요. 삼척이면 거의 1m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한 척이 아마 33cm 정도 되죠. 그렇죠? 1m 가까이 되는 그 얼음 두께는 하루아침에 추위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왜 로마는 하루 만에 뭐 건설된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루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요걸 얘기하는 그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제목으로 쓰일 수 있느냐 봤을 때 분명히 어제 오늘 내일이 힌트긴 한데 뭘 집중하느냐에 따라지는데 마지막에는 뭐 내일과 어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인생 기회 아니면은 오늘을 잡는 내용인데 위에서 봤다면 아마 이 둘 중에 하나를 제목으로 하면 거의 다 어울릴 것 같아요. 이미 저는 지금 지문을 안 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스트레스 얘기는 아닌 것 같죠. 아무리 봐도. 그 다음에 뭐 하루아침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도 답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되려면 어떤 내용이어야 되냐면 뭔가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많이 쌓고 누적되어야지만 나중에 뭔가 큰 게 이루어진다는 뜻인데 이거는 뭐 어제 오늘 내일을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A, C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봤는데 여러분들 당연히 지문을 통해서 파악해야 되겠다. 이렇게 질문만 보고 답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질문만 보고도 충분히 답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배워가라는 거죠. 자, 나머지 질문 더 남았습니다. 다음 질문 보실게요. 자, 네 번째 질문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볼게요. 관이 나창 다호 샤리에 나시ang正确. 자, 불이 났다는 사실이 있다라는 거죠. 본문에는. 그렇죠? 그럼 불이 났는데 그것에 관해 맞는 거라고 했어요. 불난 내용이 찾아가시면 되겠죠. 很快就被扑灭了. 자, 扑灭란 단어는 뭐냐면 이 꺼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꺼졌다. 불이 났는데 아주 빨리 꺼졌다는 내용이 나오면 A가 정답이겠고 发生在 항저우청 총지엔시. 자, 항주성이라는 곳이 이제 총지엔 다시 새로 재건할 때 발생한 일이다. 그렇죠? 발생했다. 그 다음에 쯔시. 자, 쯔시란 단어 한번 설명한 지 독해 2부분에서 정리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독해 2부분인가 1부분인가. 자, 일단 쯔시가 나오면 뒤에 있는 일을 야기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냐면建筑材料价格上涨. 상장 오르다. 가격이 오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건축 재료의 가격이 오르게 만들었다. 뭐가 그 불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불이 건축 재료 가격을 오르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얘가 답이 되겠죠. 그다음에 是燃放 烟花爆竹引起的. 람팡은 뭐냐면 폭죽 터트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烟花爆竹가 폭죽이에요. 폭죽. 우리 불꽃이죠. 불꽃. 그래서 불꽃 터트리다가 일어난 것이다. 인치도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이니까 이 불이 불꽃 터트리다가 이제 화재가 발생된 거라고 나온다면 정답은 D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로 찾아가지 마시고 질문에서 힌트 얻고 이거의 정답은 A, B, C, D 중에 하나니까 한 번씩 다 말을 붙여보는 거죠. 그 불은 빨리 꺼졌다. 그 불은 항주성이 재건될 때 일어난 것이다. 그 불은 건축 재료 가격을 상당히 가격 상승을 야기했다. 그 다음에 폭죽 터트리다가 불 붙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도 같은 유형입니다. 그렇죠? 항상 질문에서 힌트가 있는 경우. 시호시. 자, 시호는 이제 불을 잃는 거니까 꺼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꺼졌을 때, 이제 불이 잡혔을 때를 얘기하는 거. 화재가 진압됐을 때, 페이싱 부상이라고 써요. 성이 배시인 사람, 배시성의 이 부유한 상인은 어떻게 했는가라는 거겠죠. A. 迅速 처리. 처리는 우리가 뭔가 철수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던 것을 다 물러버리는 거죠. 그렇죠? 빠르게 철수했다는 뜻입니다. 正在外地 마침 그때 이제 불이 꺼졌을 때는 외지에 있었다.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정답이겠죠. 惊慌失措. 자, 이거는 놀라서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표현인데 시추어 많이 씁니다. 惊慌 찡자 들어갔으니까 놀라다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组织救火. 组织救火 하면은 우리가 지호가 불을 이제 진압을 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주는 조직하다는 뜻이니까 이 진압할 인원을 조직했다. 이런 내용이 됐으니까 불이 꺼졌을 적에 진압할 인원을 조직했는지 외지에 있었는지 빠르게 철수를 했는지 아니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지. 그래서 이 불 꺼졌던 시기에서 배씨 상인, 그러니까 성이 배씨인 사람, 이 부유한 상인이 어떻게 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죠? 关于那位总裁可以知道什么? 자, 그러면
본문에서는 어떤 총재, 우리가 총재라고 하면 보통 이제 위에 있는 그쵸? 상당히 높은 직급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총재에 관해서 우리가 거의 知道什么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총재가 등장을 하고 이 사람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면 되는데 学过服装设计 이 사람이 패션 디자인을 배운 적이 있으면 A가 정답. 曾经欠下很多钱, 欠 빚지다는 표현이죠. 많은 돈을 빚진 적이 있으면 B가 정답. 因过度劳累而晕倒. 자, 인얼 패턴이죠.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거 한다. 윈다고 쓰러지다, 기절하다는 뜻이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피곤해서 쓰러진 내용이 나오면 C가 정답. 后来被服装厂解雇了. 이 패션 공장, 의류 만드는 공장에 의해서 여기까지네요. 해고당했다라고 나오면 D가 정답이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패션 디자인을 배운 적이 있으면 A, 그 다음에 빚을 많이 졌으면 B, 그 다음에 피곤해서 쓰러진 적이 있으면 C, 그 다음에 패션 공장, 이런 복장 공장에서 해고당한 적이 있으면 D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렇죠?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 힌트, 요번에는 뭐 알 수 있는 거라고 했는데 사람이 나왔으니까 이 주인공인가요? 아무튼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인물에 관한 정보로 맞는 것만 고르시면 되겠죠. 역시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일치하는 내용. 우리가 문제 유형을 따지면 이 유형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장이 상원 주요 시안告诉我们. 자, 딱 봐도 주인공이 있는 거니까 이야기 글인데 이야기 글은 제목보다는 뭐가 더 많이 나온다고 했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그러면 분명히 교훈을 줄 내용이란 말이야. 人有旦夕祸福. 자, 딴시 후어후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나, 자, 이게 재난이에요, 재난. 후어, 기억하시면 되겠죠. 후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앙과 복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뜻이야. 아침, 저녁으로 올 수 있다는 표현이니까 사람은 언젠가 재난이나 행운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재난과 재앙과 복이 언제든지 오는 내용이 나온다면 A가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B는 외지 예수 주안지. 자, 이거 우리가 위기가 기회란 말만 쓰죠. 그러니까 위기 역시 좋은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 금방 말한 위기가 기회다. 위기를 기회로 삼은 내용이 나온다면 B가 정답이야. 야오요 외지 이시. 자, 위기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니까 위기의식. 뭔가 위험에 처할 것 같아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C가 정답이고. 做生意要讲诚信. 자, 정신, 이제 신용 지키는 걸 얘기하는 정직한 거. 그래서 장사를 할 때는 신용을 지켜야 된다는 내용이 나온다면 D가 정답이겠죠. 아직 이거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 질문 가지고는 아직 구성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지만 어쨌든 저런 사건들, 아까 불이 난 내용이 나왔고요. 어떻게 불이 났는가? 그다음에 이 배시성 상인,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그리고 이 종차, 아마 배시성은 아닌 것 같아요. 종차가 달라졌죠. 그렇죠? 아까 그는 부유상이었는데 종차하면 우리 거의 뭐 사장급이잖아요. 그렇죠? 총재라고 나왔으니까 그 총재는 어떻게 했는가. 총재라는 사람이 나와서 뭘 했는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 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이야기의 주제, 그렇죠? 주제, 요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보고도 뭘 찾아야 될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하는 거. 혹시 선생님 저는 질문에 있는 보기를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단어가 많아요. 이런다면 지금 본인이 6급 수준의 어휘에는 많이 못 미친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이름이나 고유명사는 전혀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적어도 뭘 설명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돼요. 보기도 모르는데 지문을 모른다는 거, 지문을 안다는 것은 어불성사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도의 여러분들 필요한 어휘 실력은 질문과 보기를 보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도 먼저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 나있냐면 关于火力发电可以知道什么 화력 발전에 대해서 나오나 봐요. 화력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A는 순하오 능량, 에너지를 소모시킬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축낸다는 뜻이에요. 외신 시수 가오자, 시수 어려운 단어가 같이 보이지만 개수라고 해서 위험 정도의 이 수치로 나타낸 그 숫자가 높다. 그러면 위험 수치가 높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위험 수치가 높다. 그 다음에 쉔즈링호라고 했는데 직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부지, 우리 왜 이런 화력발전소 세우면 어떤 곳에다가 세울 건지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 부지를 선택하는 걸 쉔즈라고 하고, 링호는 융통성이 있단 말이니까, 쉔즈 링호란 말은 부지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디에든지 이것을 부지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주 치동화이라고 해요. 지주란 말은 우리가 이제 유닛이라고 해요. 유닛. 여기서 이제 유닛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 유닛 가동이 상당히 빠르다라는 뜻이에요. 이 화력 발전에 필요한 유닛들이 가동이 상당히 빠르다는 내용이 나온다면 D가 정답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단어가 어려워 보이지만 별로 어렵진 않아요.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에너지 소모가 큰지, 아니면 위험 정도가 큰지, 부지의 구애를 받지 않는지, 아니면 유닛 가동이 빠른지 이런 걸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 힌트는 화력 발전. 다음 문제 보시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역시 질문에 힌트를 줬죠. 왜? 3단락 나왔으니까 주로 말하고자 하는 것. 자, 3단락. 자, 이거는 글의 특징이 지금 정보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보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설글과 다른 건 사설은 마지막만 봐도 이해가 가지만 정보글은 전체적으로 뭘 설명하는지가 중요한데 3단락이 전체적으로 뭘 설명하는지를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이 가원材料的 合成이라서 나이 가원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자, 나이가 버티다. 우리 인내심 할 때 내자잖아요. 고온을 버티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내열성이 높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내열성이 높은 재료의 합성. 그 다음 B, 磁流体发电机的构造. 자, 이 磁流体라고 하면 우리 자기유체라고 해요. 이런 것도 어렵지는 뭐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는데 그냥 모르시면은 이런 발전기가 기의 구조에 대해서 자료체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대로 읽으셔도 됩니다. 자료체 발전기의 구조. 실질적으로는 자기유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자석의 성질을 띠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磁流体发电的工作原理. 자, 이 뭐라고요? 예, 자기유체 발전의 작업 원리. 그 다음 마지막 金属导电的原因. 금속의 열을 전도하는 원인. 금속이 왜 어떻게 열을 그래서 띠에니까 다오띠엔 죄송합니다. 전기를 전도하는 그쵸?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단락에서 주로 어떤 걸 얘기하는지, 내열성이 높은 재료의 합성을 얘기하는지, 아니면은 자기유체 발전기 구조를 얘기하는지, 자기유체 발전의 원리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금속 전도의 이 원인을 설명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아니나 다를까 뭐라고 했냐면, 요거는 또 세 번째 문제가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 여보세요. 시아리의 나시앙 부수,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속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정부사 놓치지 마세요. 磁流体发电的优点. 자, 요런 것들. 역시 비슷하긴 하네요. 뭐냐면, 이 자기유체 발전기의 장점이 있는데, 거기에 속하지 않는 거. 그러면 속하는 것들을 다 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주 쇼밍차, 지주 아까 나왔어요. 유닛 수명이 길면은 얘가 나왔으면 일단 얘를 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속하지 않는 거니까. 그 다음 지주 GT小, GT 하면 부피입니다. 유닛 부피가 작으면 일단 얘도 빼버리는 거죠. 장점이 들어가면. 정번띠라고 있어요. 자, 이게 우리 보통 원가라고 하죠. 원가가 낮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나온다면 얘도 답이 아닌 거겠죠. 그 다음에 띠우란, 오염도가 낮다는 표현이니까 낮은 오염이란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염도가 낮다는 내용이 나오면 얘도 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단 장점으로 언급된 것들을 다 빼셔야 돼요. 그래서 남은 거를 정답으로 골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걸린다고 했었습니다. 장점 찾아서 하나씩 점검을 하시고 중요한 거 부수이니까 아닌 것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건지 상황은 거의知道. 자, 윗글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얘가 일치하고 일치하지 않는 거네. 그렇죠? 얘가 이제 원래 이유형인데 마지막 문제 나왔어요. 제가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마지막 문제에서 제목이나 주제가 아니라면 윗글에서 알 수 있는 거나 오히려 또 다시 질문에 힌트 주는 1유형 아니면 2유형이 다시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A는 只要元素能使气体绝缘.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칼륨 원소죠. 지하元素 하면은 칼륨 원소는能使气体. 여기서 能使네, 그쵸? 뭐뭐 할 수 있게 하다.气体, 기체로 하여금 전기가 흐르지 않게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磁流体发电处于基础研究阶段. 자, 추이는 어디에 처하다? 단계에 처하다. 이 자기유체 발전이 이 기초 연구 단계에 처했다. 아직은 기초 단계라고 나온다면 B가 정답이겠죠. 磁流体发电严重污染环境. 자, 이 자기유체 발전이 심각하게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내용이 나오면 C가 정답이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쵸? 전체적으로는 아니네요. 맞는 거. 한 번이라도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내용이 나온다면 C가 정답이고요. 气体在高温下会电离. 기체가 고온 아래에서 이 띠엘리는 우리가 전리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전기의 어떤 이온 분자가 분리된다는 내용이 나온다면 D가 정답입니다. 뭐 이 단어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띠엘리 하게 된다. 이 아래에서 고온 아래에서 띠엘리 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온다면 D가 정답이겠죠. 아까 제가 잠시 실수를 했는데 20번은 지금 제목이 아니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말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것. 우리가 하는 맨날 이유형이죠. 이유형. 일치하는 것이 뭐냐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총 5개 지문을 지금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일단 먼저 풀어봤었어야 되고 이렇게 저랑 질문과 보기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풀어본다면 느낌이 어떤지 꼭 여러분들이 질문 보기 파악하는 거 저랑 한번 하고 나서 다시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뭐 4개를 다 보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한 질문 그 다음에 힌트 얻어서 보기까지만 파악하고 바로 찾아가서 답 정리. 한 질문 파악해서 보기까지 요 중에서 답이 하나겠구나 하고 올라가서 답 정리.
그리고 한 질문 파악해서 요것들 중에 답이 하나 있구나 정리하고 나서 하나 올라가서 답 정리. 그러다 보면 지금 제가 대충 질문 보기만 보고도 오늘은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문 보기만 잘 봐도 뭐가 찾아져요? 소재라든지 대충 얘가 뭐에 관한 글인지가 찾아진다, 그렇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힌트로 찾아가신다면 훨씬 더 내용 파악하기가 쉽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4부분 집중으로 질문과 보기 파악하는 연습을 같이 해보았습니다. 꼭 한 번 더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7차. 자, 17일차도 16일차에 이어서 원문, 지금 사건 흐름에 따라 글을 요약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요약한 내용, 포인트라든지 어느 부분을 지워야 되는지는 책에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오늘은 이 요약한 내용, 한국어를 중국어로 역시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페이지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요. 350페이지네요. 350페이지 보시면서 어떻게 줄이는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줄은 항상 제목이죠. 그렇죠? 오늘은 사람, 인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인물에 대한 내용도 줄거리, 그러니까 글의 종류가 조금 두 종류로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서 그 내용들을 나열한 경우가 있고 사건에 의해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내용이 발발해서 전개가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은 중국의 실제로 유명한 수영 선수 닝저 타오라는 선수의 성장사가 나와요. 그래서 제목도 닝저 타오 더 정장시라고 짓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뭐 기억할 게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까다로울 뿐이지 그냥 나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작문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350페이지에 위에 줄여놓은 내용을 보시면 닝저 타오의 아버지 기록에 따르면 닝저 타오는 어렸을 때 물을 무서워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기억에 따르면 쥐후이, 그리고 무서워하다, 물을 무서워하다, 파수이. 그래서 닝저 타오의 아버지 기억에 따르면니까 쥐 닝저 타오의父亲 후이. 닝저 타오는 어렸을 때, 닝저 타오 계속. 자, 주인공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일단 이 사람이 수영 선수거든요. 둘 다 삼수병에 들어갔다라는 거, 예, 역시 표현. 그리고 우리가 그 수명할 때 숫자 적듯이 옆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적어두면 그대로 베껴서 쓰면 되니까요. 닝저 타오는 주인공 이름이니까 좀 적어두시고 닝저 타오 어렸을 때, 小时候 물을 무서워했다, 很怕水 하면은 정리가 되겠습니다. 2000년에 7세 닝저 타오는 여전히 물을 무서워했다. 여전이란 표현 뭐만 들어가면 되겠죠? 还是나, 그쵸? 仍然, 요런 표현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2000년, 2000년, 그쵸? 7岁的 닝저 타오 还是怕水. 그대로입니다, 표현이. 还是만 들어가면 돼. 여전히 무서워했다는 표현. 그리고 이제 7살 때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닝저 타오의 어머니는 조급해져서 닝저 타오에게 수영 강습반을 등록해 주었다. 자, 조급하다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수영 강습반에 등록해 주다라는 표현인데 강습반, 훈련반, 학원 싹 다培训반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등록하다는 다 뭘 쓴다? 빠오를 쓰거든요. 요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닝저 타오의 엄마가 조급해한 거, 닝저 타오의 무친 헌 자오지, 그러니까 심정을 다 대변하는 내용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이 원래는 이제 계속해서 조급하게 만들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냥 조급해졌다. 그리하여 위시, 그녀는 엄마죠. 누구에게? 개인인저 타오 뭐했다? 빠올러 배신반. 어떤 배신반이죠? 오늘은 요우용 배신반. 그렇죠? 수영 강습반을 등록을 해주었습니다. 빠오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빠오반. 그래서 등록을 해주었고 생각지도 못하게 하면 메샹따오로 끊고 시작하시면 돼요. 메샹따오. 그러고 나서 생각지도 못하게 닝저 타오는 처음부터 바로 수영의 재능을 보여줬다. 닝저 타오가 처음부터 하면은 이 카이시지오 거의 고종고처럼 외우시면 돼요. 원래 이지우인데 시작부터 바로 이런 표현들 많이 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카이시지오를 묶어서 외워두시고 닝저 타오가 시작부터 뭐 했다? 수영에서 재능을 보여줬다는 표현이거든요. 재능을 우리가 6급에서는 자인형이라고 하지 마시고 타고난 소질을 보통 TM4라고 해요. 원문에서 TM4를 써서 그대로 TM4를 썼고요. 물론 이제 차이너이나 슈리 이런 표현을 써도 이 후자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보여줬다는 표현인데 表现出 썼습니다. 저는 원문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썼고요. 显示出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좀 더 기억하기 쉬운 단어로 보여주었다. 表现出 TM4, 显示出 TM4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어떤 자질이죠? 요의 용 TM4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를 했는데 자, 물론 이제 원고지 한 글자씩 한 차례로 넣다 보니까 글자 수 순서대로 넣는 경우는
당연한 거지만 중국어는 주술목부터 떠올린 다음에 그 사이를 채운 다음에 원고지에 옮기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시表现出天赋 어떤 天赋 요용 天赋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다가니까 삥치에 월치에 다 좋습니다. 그냥 삥만 썼어요. 게다가 일깨움을 줬던 꾸어 홍옌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일단 사람을 맞닥뜨리게 된 걸 위다올러를 써요. 기억하시면 되겠죠. 위다올러는 근데 누구죠? 라오스. 어떤 라오스? 치멍 라오스. 자, 물론 이제 본문에는 좀 긴 수식어가 있는데 우리가 나에게 뭔가 깨달음을 준 선생님을 계몽 선생님. 우리 왜 계몽 이런 상표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계몽 선생님에서 계몽 치멍 라오스. 위다올러 치멍 라오스. 자, 이 선생님이 동격인 걸 표시하기 위해서 선을 두 개 그은 겁니다. 하이폰이죠. 그래서 꾸어 홍옌 라오스. 그렇죠. 꾸어 홍옌 라오스를 만났습니다. 꾸어 선생님은 닝저 타오는 한 번 가르치면 바로 할 줄 알았고 집중력이 뛰어났으며 그의 동작은 정확했습니다라고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화는 그대로 인용을 할 겁니다. 꾸어 홍옌 라오스 수어. 자, 수어 표시 여기까지죠. 그렇죠? 그럼 가봅시다. 첫 번째 했던 것은 닝저 타오 한 번 가르치면 바로 할 줄 안다. 하기만 하면 바로 한다. 지난부터 이제 우리 보통 채워지면 하는 것은 지야오 지우를 써요. 그렇죠? 하지만 보통 우리가 딱 시작하자마자 이 동작만 들어가면 뭐뭐 한다는 뭘 쓴다? 이지우를 쓰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지우를 쓸 거예요. 그래서 딱 가르치기만 하면 이지아오 할 줄 안다. 지오후이. 이지아오 지오후이. 보기만 하면 할 줄 안다. 이칸 지오후이. 배우기 한 번만 배우면 할 줄 안다. 이슈에 지오후이. 이런 식으로 이지우 패턴 배우시면 되겠죠. 일단 닌저타오는 이지아오 지오후이. 한 번 가르치면 바로 할 줄 알았고요. 그리고 나서 집중력이 뛰어나다. 집중력이 뛰어나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중리很强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본문에서는 特别专心 아주 집중력이 뛰어나다. 专心 심혈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얼치에 特别专心 외워두시면 다음에도 집중력이 뛰어나거나 마음을 정성을 다하다는 표현을 쓰고 싶으면 专心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의 동작은 정확했다. 자, 여기서 동작이 정확했다는 표현 따오웨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따오웨이는 무용수라든지 아니면 무술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우리가 정확한 표현을 해야 되는 동작을 할 때 그 동작이 제대로 맞다란 표현이 따오웨이예요. 그래서 HSK는 자주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타도 똥做 非常 따오웨이 하면은 그의 동작이 매우 정확하게 맞아들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마무리 부호를 썼고요. 그리고 닝저 타오는 이 뭐예요? 점점점 빠르게 성장했다. 빠르게 성장했다네요. 닝저 타오 빠르게 성장했다니까 성장이 빨랐다. 进步很快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进步很快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락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여전히 350페이지 밑에 있는 요약의 기술 2 스텝 3을 보시면 되겠고요. 4년 후 내용입니다. 자, 4년 후에 고어 선생님은 그를 성 대표팀에 보냈다는 표현입니다. 사람을 어디에 보냈다는 표현 되게 쉽죠. 바 사람 그쵸? 그리고 송따오 장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송따오 장소. 그래서 4년 후, 4년 후에 郭老师, 곽 선생님 봤다. 닝저 타오를 얘기하는 거죠. 송진 성队, 성队라고 하면 우리는 도대표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도대표팀. 이렇게 됐는데 송진을 썼어요. 송따오로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찐을 쓴 이유는 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팀의 일원으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 팀이 안에 들어가게 만들었다고 해서 송진을 썼습니다. 그래서 송따오로 써도 상관없어요. 郭老师 봤다. 송진 성队. 그리고 또 3개월 후 내용이 나와요. 그는 또 뛰어난 실력을 보였다 했는데 싼거 위에 호 타요. 자, 토잉 얼추란 제가 어려운 단어를 그대로 썼는데 원문에 있어서 그대로 썼는데요. 여러분 모르겠으면 추서 같은 단어 있죠? 추중이라든지 추서 이런 단어로 투추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단어 아는 단어로 쓰셔도 상관없겠고요. 자, 이런 단어 한 번에 외우기 힘들면 제가 어떻게 했죠? 분리해서 외우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요 단어와 페이지 예자 요게 합쳐서 인자입니다. 토잉 얼추 두드러짐을 보였다. 뛰어남을 보였다는 내용이고요. 2007년 14세 닝저타오는 해군 수영팀에 보내서 또 요번엔 보낸 게 아니라 보내진 거죠. 그럼 아까 이 발언을 쓸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이 아니라 被送到 그렇죠? 被送到 하시면 되겠죠. 被送到 그래서 2007년 누가 닝저타오 어떤 닝저타오죠? 14岁的 닝저타오 요 뭐죠? 被送到 어디에 보내졌죠? 해군 수영팀이에요. 海军游泳队 저 요번엔 따오로 썼네요. 그래서 海军游泳队 被送到 海军游泳队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현재 코치 예진을 만났어요. 일단 만나다가 기억나세요? 아까 처음에도 썼었죠. 위다올러 누굴 만났죠? 지아오리엔 어디에서? 在那里
누구? 现在的教练. 자, 동격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이폰을 썼고요. 예진이라는 코치를 만났습니다. 자, 예진은요, 닝저타오가 총명하지만 저병과 배영 실력이 높지 않아 자유형이야말로 그가 노력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여겼다라는 내용 나오는데, 이 글의 수로는 예진이 여겼다. 그래서 예진 런웨이 하고 시작하시면 되겠고, 여긴 내용 첫 번째가 닝저타오가 총명하다. 닝저타오 很聪明. 그쵸? 하지만 저병과 배영 실력이 높지 않다. 실력이 높지 않다 뭐 하면 되죠? 水平不高 하시면 되는데 어떤 실력? 뒤에용, 저병이죠. 허, 양용. 양용하면 우리 얼굴을 위로 하향하는 거니까 배영이 되겠네요. 그래서 양용의 실력이 높지 않아서 그래서 소위 그래서 뭐 하라고 했죠? 높지 않아서 자유형이야말로 그가 노력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여겼다. 자, 뭐뭐야말로 뭐뭐이다. 자, A, 才是 B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내용 계속 들어가고 있죠? 自由用,才是 자, 뭐 해야 되는 노형? 그가 노력해야 되는 방향. 他要努力的方向. 그쵸? 才是他要努力的方向. 그러니까 생각보다 말을 잘라서 문장을 만드니까 어렵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한국어로 잘 이어진 내용, 머릿속에 내가 한국어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중국어로 옮기지 마시고 끊어서 자꾸 표현하는 연습을 하시면은 훨씬 더 정확한 어법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끝냈고요. 그 다음 단락 보실게요. 자, 페이지는 35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351. 자, 예진의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진은 엄청난 운동량의 훈련 방식을 선호했다라고 했어요. 자, 마침 좋아했다, 선호했다. 자, 예진, 偏好. 자, 뭘 쓰는 거? 用方式, 방식을 쓰는 거. 어떤 방식이죠? 아주 큰 운동량의 훈련 방식. 大运动量的训练方式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일단 用方式가 먼저 떠올라야 돼요. 방식을 쓰는 것을 매우 몹시 좋아했다. 偏好. 자, 이거는 편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100미 自由泳运动员一天 요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한국어부터 볼게요. 통상적으로 100m 자유형 선수의 하루 훈련량 정도가 6,000m 정도. 그러니까 100m 자유형 선수가 하루에 6,000m 정도를 계속해서 자유형을 한다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상 100미 自由泳运动员一天训练训练量 자, 웨이 항상 뒤에 수치적인 게 나오면 이 단어 웨이를 써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운동량이 훈련량이 웨이 6,000미 左右 이렇게 들어갑니다. 훈련량 웨이 6,000미 左右 하지만 닝저타오는 심지어 15,000m에 달했습니다. 단 닝저타오 심지어 甚至达到 자, 정도에 도달하다는 达到 그쵸? 25,000미 이렇게 하면 되겠죠? 达到 25,000미 닝저타오의 즉각 맥박은 자, 이거는 원문이 그대로 있는 표현이니까 그대로 쓰시면 돼요. 어떤 때는 훈련이 끝났을 때에도 180회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닝저타오의 即刻脉搏有时训练完 훈련이 끝나도 能达到180次 그렇죠. 훈련이 어떤 때에는 훈련이 끝나도 训练完能达到180次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0회에 달하기도 했다. 훈련을 제외하고 닝저타오는 평소에 책 보는 것을 좋아하고 TV를 잘 보지 않고 컴퓨터를 잘 하지 않았다. 자, 일단 훈련하는 걸 제외하고 뭔가를 제외하고 하면 출러를 쓰죠. 그렇죠. 그래서 훈련 除了训练 닝저타오가 평소에 좋아하는 거 닝저타오 平时喜欢 자, 좋아하는 내용 쓰시면 됩니다. 看书 하지만 잘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很少 동사구 두 개가 있었죠. 看电视玩电脑 그래서 很少看电视很少玩电脑 자, 여기 뚠하오를 썼기 때문에 很少는 한 번만 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TV 보는 것과 컴퓨터 노는 것을 잘하지 않았다. 컴퓨터 가지고 노는 것을 잘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가 코치에게 힘들다고 원망했을 때가 있었네요. 그렇죠? 원망했을 때. 그러면 또 당시 설명이 좀 기니까 당시 어떤 때 그가 코치에게 원망할 때. 자, 뭐 누구에게 원망을 보이다? 시앙 A 抱怨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망하다. 무슨 내용을 원망했죠? 힘들다고. 그래서 他向教练抱怨困难时 그래서 当他向教练抱怨困难时 그가 코치에게 어렵다라고 힘들다라고 원망을 했을 때 예지는 보통 사람은 참아내기 힘든 도전을 버텨야 한다라고 이 닝저타오에 알려준 거죠. 그러면 예진 가오수타 일단 닝저타오에 알려줬어요. 어떤 내용을? 너는 버텨야 돼.
버텨야 돼. 뭘 버텨야 돼? 要承受. 뭘 버텨야 돼? 常人难以忍受的挑战. 도전을 버텨야 돼. 常人的挑战. 어떤 도전? 버티기 힘든. 难以忍受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좀 잘라서 하면 생각보다 쉽다라는 거. 자, 마지막 질문으로 갈게요. 여러분들은 페이지 35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저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침내 꿈이 현실됐다. 자, 마침내 뭔가를 우리가 진행을 해서 이루어졌을 때 무조건 쫑위, 그렇죠? 쫑위. 자, 꿈이 현실이 되다. 梦想成为现实.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梦想成为现实. 아니면 实现理想이라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표현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梦想成为现实. 꿈이 현실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3년에 전국체전에서, 자, 2013년 그대로 쓰면 2013년 전국체전은 그대로 본문에 있는全运会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에서 그는 100m, 50m 자유형 아시아계 기록을 깼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기록을 깨다를 다폴러 지루라고 해요. 근데 100m, 50m 자유형 그 아시아 기록이니까 200m, 50m, 自由泳, 야조 기록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아시안 게임을 우리가 야윈 후이라고 하죠, 그렇죠? 아시안 게임에서 100m 기록을 경신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2014년 야윈 후이에서, 자, 경신했다라는 표현은요, 쇄신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본문에 있던 표현, 원문에 있던 표현, 刷新了 기록. 어떤 기록? 200m 기록.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로 목적어부터 떠올리고 마무리를 짓는 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2015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그는 100m 자유형에서 또 금메달을 땄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일단 2015년, 2025년 시진赛 이러면 세계선수권 대회가 되겠습니다. 진사에서 그는 또 땄다. 자, 메달을 따다는 후어더를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타요 후어더러 찐파이 메달 따서 어떤 메달이죠? 100m 자유형 메달 200m 自由泳 찐파이.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우리 만들었다. 초항짜올러죠. 그렇죠? 없던 것을 만드는 거. 역사 만들다. 초항짜올러 리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역사니까 신더 리시.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他又获得了100m自由泳金牌 创造了新的历史. 자, 보시다시피 오늘은 이 인물의 뭐 감정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니에요. 그죠? 이 인물의 성장사를 했기 때문에 좀 이러한 몇 년도에 뭘 하고 몇 년도에 뭘 하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자, 이것도 물론 구체적으로 나열해주면 가장 좋긴 하고요. 그냥 이런 메달도 땄고 신기록을 깼다. 이렇게만 정리해도 되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던 기억을 문장으로 적어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6일차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16일차, 17일차는 한국어를 중국어로 어떻게 옮기는지를 간단히 설명했는데 생각보다 어법이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범 장문을 꼭 외우신 다음에도 비슷한 패턴의 문장이 나오면 그대로 응용할 수 있게끔 연습해 두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